지난 6월 스위스 보세이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조그령과의 첫 만남 이후 2개월 만에 감격스럽게도 저는 평양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2015년, 내년이면 분단 7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통일의 이미지는 이렇게 쇠약하고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북측의 동포들이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그들을 돕자는 광고나 포스터를 보고 행동을 결심했으나 그때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돌아보며 오로지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남북 공동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3년 만에 남북교회가 함께 기도회를 한 자리였고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남북 간의 만남이 거의 없는 현재의 분단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역사적인 자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남북 공동 모임의 의의와 역사성을 몇 번을 거듭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느끼고 생각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방문단에 감리교 감독회장님이신 전영재 목사님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봉숙교회에서 설교 중에 감독님은 이번 평양 방문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향이 평안도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듣기만 했던 평양인데 이렇게 제가 와보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그것도 66년 말의 말이죠. 이렇게라도 올 수 있어 하느님께 감사하고 돌아가서도 통일의 길에 더욱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고향도 평안남도 강서입니다. 평양과의 거리는 고작 90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로 달려가면 30분 정도면 달려갈 거리지요. 한국 전쟁 때 피난길에 오르셔서 저희 아버지를 낳으시고 연고도 없는 강원도 산골 장성에서 터를 잡으시고 죽기까지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그리워하셨을 저희 할아버지의 생각이 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지난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남북교회가 지도자 간의 만남을 주선하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교류가 시작되었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논의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공동 모임도 지난 보세이 회의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공은 아마 WCC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공동 기도회는 아이러니하게도 남북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의 도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오늘의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에서 평양까지 불과 3시간이면 차로 갈 거리인데도 우리 대표단은 북경을 거쳐 심양을 거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만나 함께 기도회를 하자는 것인데도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만나야만 하는지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힘든 여정 끝에 북경에서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북측의 인민들을 보자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인지 모르게 저를 보는 시선 속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낯선 곳에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 제 자신 속 마음 깊숙이 있는 마음의 소리가 저에게 들려준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리고 소외된 마음을 품은 채 순환공항에 내렸습니다.
어느새 우리 대표단을 마중 나오기 위해 강명철 위원장을 비롯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의 임원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지난 스위스에서 보았던 반가운 얼굴들이었기에 그들이 보내주는 환한 미소와 환대 속에 그리고 그들과의 격한 포옹 속에서 비행기에서 가졌던 그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격정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인 것을 이렇게 만나면 좋은 것인데 만나고 또 만나길 소망합니다. 지난 보세이 회의의 결과 중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남과 북의 교회가 그리고 세계교회가 차세대 지도력 개발을 위해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교육과 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는 것도 실천 사항으로 함께 결의한 것입니다. 이는 평화와 화해의 세대를 열어갈 세대들인 청년들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며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 생각하였고 보세이 회의가 끝나고 2달 만에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번 대표단 10명 중에 청년 대표가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4명은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를 비롯해서 YMCA, YWCA, 한국기독학생회 청년맨, KSCF 이렇게 4단체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로 볼 때 진짜 청년은 저 하나인 것이 함정입니다. 이제 2015년이면 해방 70년, 분단 70년, 6.15 20도를 맞는 아주 의미 있는 201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이룬 분단 이후 최고의 성과를 후세인 저희들이 이뤄내야 할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는 앞을 내다보고 사소한 일에도 날카로운 이성과 세심한 감성으로 준비하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평양에서의 꿈결 같았던 시간들이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은 결코 작지 않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청년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나서서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일구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제 몫을 감당하는 저와 그리고 남한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